안녕하세요, 불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경기 끝 리뷰가 아니라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하나이글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어려운 두 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거든요. 유튜브계에서 우리 두 팀의 얘기도 대변해 주시고 많은 공감대를 주시고 또 정보까지 주시는 아주 좋은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 하나이글스 이글스 에브리데이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 유튜브 이글스 에브리데이라고 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최연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다. 진짜 놀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놀고 싶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그렇게 좋아? 팀 1위 하니까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요. 최강기아. 야, 타이거즈 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V12 가겠습니다. 아, 무조건이죠. 아 진짜 놀고 있다 진짜. 자 근데 우리 오늘 특집 방송 좋은데 우리 어제 경기 어제 경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좀 해보고 갈게요. 사실 제가 어제 이글스 파크 현장에 있었습니다. 결론 그냥 시작과 끝은 소크라테스였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글스 파크를 1년에 한 30번 이상 가는데 대단한 광경을 본 게 3루에 뭐 타팀 팬들 죄송하지만 뭐 롯데나 삼성이나 이런 팬분들이 오셔도 대단해요. 와 근데 어제 이글스 파크의 3루는 1, 2층을 기아 팬들이 꽉 채우셨었는데 시우자. 막 백두산 하나가 올라가는 것 같고 막 함성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어제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기아 팬분들 순위도 팬심도 대단하다는 걸 어제 느꼈습니다. 역시 표를 시우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표를 구할 수가 없다. 뭐 저희도 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요즘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이 할 건지 뭐냐 하나이글스 홈구장 매진을 많이 할 건지 총 승리를 많이 할 건지 지금 38승에 매진 34번이거든요. 까딱하단 역전됩니다. 승수보다 매진이 많을 수도 있는. 와, 이렇게 그러네. 두 분 오늘 또 이제 뵙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제 리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딱 느낀 점은 꼴보기 싫다. 네, 꼴보기 싫은 느낌이 들고 약간 그 중고등학교 때 싸움 잘하는 친구들 옆에 주눅 들어있는 사람 같은 지금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리뷰한다는 게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싸움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는 애 있었잖아. 성적도 좋은데 재수없죠. 팬까지 막 인기도 많고. 야, 딱 저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스타일. 야. 근데 어제 봤을 때 여자친구 없으셨다고 아. 한 번도. 제가 사실 모태솔 이유 알겠지? 공평하네. 공평하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공평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경기 끝나고 두 분 채널의 영상에 리뷰도 다 봤는데 사실 짚으시는 부분이 우리는 진 팀의 입장에서 이긴 팀의 입장에서 짚으셨는데 이제 반대로 보자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제 저희가 게임에 이제 졌잖아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김도현은 사실 저희가 되게 잘하는 투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 출신. 하나 출신이니까. 근데 김도현이 기아에 가서 군대 갔다 오더니 정말 김희안에서 다른 사람 김도현이 돼갖고 온 거죠. 진짜. 근데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제 사실 그 퍼포먼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빠른 공이 있고 좋은 파워 커브가 있는 선수지만 막상 이렇게 불펜으로 올렸을 때 와, 김도현이 무실점으로 맞고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항상 갖는 친구였는데 어제는 너무 좋았다. 놀고 싶다님한테 조금 이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김도현 선수의 스탠스를 보면 그 정도의 그쵸. 호흡이 아닌데 네, 그쵸. 이 타선을 상대할 때 하나 타선이라서 그런 것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요 투수와 타자의 싸움은 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 타선과 기아 타선이 이제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하나 타선들이 좀 전체적으로 주눅 들어 있다. 이거 좋다. 왜냐면 다른 팀 이 팬분이 보시는 하나 타자들의 맞아요. 문제점을 이게 짚어주시는 객관적이죠. 게 어제 라이브에서도 그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팬들한테. 근데 기아 타자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좀 타격 생산성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타석에서 머뭇거리는 게 없거든요. 겁이 없는 겁이 없죠.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그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에 들어오는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 좀 용서하지 않고 바로바로 응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수들이 카운트 잡는 공을 복판에 던지기 되게 어렵거든요. 보더라인에 좀 더 까다로운 공을 던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볼이 되고 볼넷이 늘어나고 기아 타선이 좋다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홈런을 많이 치고 뭐 2루타를 많이 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삼진을 제일 안 당하는 타선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스를 내는데도 삼진이 지금 전체 리그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9위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봐. 네. 뭐 이게 공이 이쁜가 봐. 공에서 우수한 애 얼굴이 보이나요? 하지원 치어리더의 얼굴이 보이는지 자꾸 봐. 자연스럽게 경기 리뷰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자의 카운트라고 할 수 있는 투볼 원스트라이크, 뭐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투볼 노스트라이크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타자들은 정말 그냥 복판에 오는 TV 화면으로만 봐도 복판에 와서 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공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NC전부터 어제까지 그런 공이 너무 많았어요. 네. 쳐야 되는데 하나를 더 기다려. 네. 근데 그 다음 공은 나쁜데 거기에 나가. 그렇죠. 예, 이런 패턴이 자꾸 돌아가니까 사실 어제 제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제일 고무적으로 봤던 거는 두 투수가 무사사고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문동주는 맞아서 점수를 줬고 김도현은 무사사고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맞아도 점수를 주지 않거나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처음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기아 타자들의 생산성이나 배틀내는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도 안 그래도 저번에 봤을 때 3볼 했는데 한 개쯤 지켜보겠지. 왜냐면 보통 3볼이면 보통 지켜보잖아요. 제거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휘둘러지고 안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네들 적극성이 진짜 자신감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최영우가 지금 이제 대전으로 오기 전에 광주에서 삼성이랑 할 때도 3볼에서 친 타구가 장모님 선물 홈런. 예. 국회에 홈런을 치는 모습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타격 방향성이 몇 년 됐어요, 기아가. 이봉호 감독이 이제 2군 총괄을 하다가 기아 타이거즈 1군 타격 코치로 오면서부터 머뭇거리지 않고 투수들이 이 카운트 잡으로 들어오는 공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쳐라. 그렇게 돼서 병살타가 되거나 범타로 물러나고 삼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 지책하지 않겠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타격 지향성이 되면서부터 기아가 사실 작년에는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지만 거의 타격 관련된 부분에서 전부 좀 상위 랭크가 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까지 이어져 온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이글스도 시즌 중반에 타격 코치를 교체하는 물론 이제 2군 코치를 올렸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결과가 계속해서 기아 타이거즈는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의 자신감으로도 이어진 것 같고 하나이글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난 시즌에도 팀 타율이 꼴찌였고요. 이번 시즌에도 나아지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이런 정말로 이제 코칭의 영역인지 육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선수들의 능력. 어떤 기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0.3% 안에 있는 그 바닥에 0.3% 안에 있는 이제 엘리트 재능들의 이런 성장과 경쟁 부분은 좀 타고나는 부분들이 제일 크다. 그다음에 코칭으로 물론 좋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결국은 선수 스스로가 이제 느끼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대범한 플레이를 하는 거에서 포텐셜이 만개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덧보태자면은 모든 선수들이 많은 타석을 부여받아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요.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선수들이 다 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멘탈적으로든 피지컬적으로든 스킬적으로든 그것들을 더하는 선수들이 잘하는 건 또 자명해요. 네. 적극성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하나이글스의 이제 영국 열방 선수 김태균 선수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저번에 윤성민 이제 저희 기아 타이거즈 출신의 윤성민 투수하고 이렇게 토크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안우진 키움에 지금 안우진 투수가 연락 왔다고. 윤성민에게 아무 접촉점이 없는데 윤성민에게 전화해갖고 선배님 제 공 좀 봐주십시오. 그렇죠. 저는 많은 팬들이 야 윤성민 대단하다. 왜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투수 코치 영입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안우진이 저렇게 적극성이 있는 선수고 내가 저 선배로부터 뭐 하나라도 더 뺏어 먹어야겠다. 내가 정말 저거 잘 던지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선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자기랑 아무 접점이 없는 레전드 선배한테 연락을 해갖고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선수가 과연 리그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좀 그 부분이 안우진을 오히려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선수들은 그런 선배가 팀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엄청 많지. 팀 안에. 아, 영국 일본이 몇 명이야 지금. 현역에도 있잖아요. 우리 현역에도 우리는. 저는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물론 지금 당장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노시환이라든지 문동주 같은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문동주 선수 경기에서 나서는 모습 보면은 류현진 선수 보고 따라하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류현진 선수에게 굉장히 다가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 좋긴 한데 가지고 있는 어떤 멘탈리티 이런 거는 저는 그 두 선수는 되게 높게 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팀의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시즌 초에 우리가 좀 잘 될 때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냈는데 어느 순간 팀 성적이 떨어지고 개인의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효과가 안 나는 부분도 안타까운 확실히 부분이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극성에서 나오는데 적극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까 좀 엘리트 0.3% 근데 그게 좀 뜬금없긴 한데 그 이유성 선수는 제 기억으로 작년부터 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확실히 그 전에 좀 못 받았어요. 그 출전기도 그 많이 못 받았는데 갑자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재능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어제 경기는 네, 요 편집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말 타이밍 까먹었네요. 어제 경기는 그래서 뭐 한 줄 평으로 하면은 그냥 기아가 왜 강팀인지를 확인했다는 그런 경기를 저는 하나 팬으로서 봤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기아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가? 타워가. 뭐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원래 강팀이었다. 벌써 재수 없어요.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타원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거즈는 원래 강팀이었다. 타원강. 처음 들은 괜찮네요. 타원강. 네, 다만 이제 좀 꿀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좀 발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된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이제 2017년에 우승을 하고 그 주역들이 이제 좀 노쇠화가 되고 또 이제 팀을 떠나면서 좀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도 사실은 뭐 피토고리안 승률에 의하면은 올라갔어야지 맞는 게 맞죠. 네. 뭐 감독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이상 이름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분, 그분의 영향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김종국 씨. 한 남자. 역시 그 외국인 투수 2명이 두 명이 아니죠. 4명이 거하게 똥을 쌌다. 진짜. 작년에. 뭔가 좀 내국인 투수도 양현종, 이을이, 윤영철이 잘 던져서 연승을 이어가려고 하면은 또 나와서 똥을 싸. 그러면서 이제 좀 결국에는 이제 가을 야구로 못 갔는데 이제 올해 이제 야심차게 영입했던 뭐 제임스 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팔꿈치가 아파서 떠나긴 했지만 윌크로 같은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좀 힘을 보태주면서 또 이제 황동아, 어제 나왔던 김도현, 양현종 좀 강력한 선발진이 구축되면서 지금 ERA 같은 경우도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 1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게 내부의 평가, 네. 외부의 평가. 기아 타이거즈요? 네. 결국은 강팀이 된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팀 이름이 기아기 때문에 강한 팀 이름이 한화기 때문에 약해. 그 너무 쉬운 평가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을 다져왔고 좋은 선수들을 드래프트 해왔고 또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FA로 영입을 해왔고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키워낸 뭐 김도영이라든지 뭐 이의리 뭐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윤영철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젊은 선수들을 잘 쌓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우성 선수도 말씀해 주셨고 뭐 한준수 같은 선수들도 훨씬 잘해주고 있지만 그런 선수들 내실 있는 선수들을 잘 데리고 와서 그런 것들이 쌓여갔기 때문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뭐 최영우라든지 나성범 같은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이 올해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KBO 144경기를 한 시즌을 치르려다 보면 베스트 나인으로만 시즌을 꾸려갈 수는 없거든요. 없어요. 업앤다운이 있고 사이클이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선수들을 백업해줄 수 있는 그 뎁스
작년에 이제 LG 트윈스가 그 많은 우한 속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체급이 한 체급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기아가 올 시즌에 뭐 저도 늘 얘기했어요. 올 시즌 어차피 원팀은 기아다, 1강은 기아다. 근데 위기가 너무 많이 왔어 시즌 초에. 부상, 이탈, 부상. 근데 그거를 버텨낸 게 잇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뭐 기아는 잇몸을 하고 이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만큼의 뎁스가 갖춰져 있던 거고 그 뎁스에 있던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해준 거죠. 저는 그걸 어디서 찾냐면은 삼성에서 찾아요. 그 굴비즈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팀 성적에 그렇게 큰 보탬이 안 됐지만 그 삼성의 굴비즈들이 올해 성장해주고 하니까 삼성이 지금 이제 5강 전력에 가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는 게 우리 젊은 선수들도 그만큼 성장이 돼서 이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도 조금 뎁스가 두꺼워지고 역량이 좋아진 선수들로 야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올해가 그런 시즌이 되길 바랬는데 올해는 조금 그게 안 터진 해라 좀 아쉽다는 거고. 말씀해주신 분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 3명만 잘해도 뭐 가을 야구로 간다. 그런데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 선수 3명이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야구는 2-3명의 선수 잘한다고 되는 스포츠가 아닌 맞아요. 거죠. 작년 삼성도 외국인 선수 셋이 잘했지만 순위가 안 났죠. 네. 그만큼 이제 KBO 리그도 전체적인 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들이 자꾸 뭐 하향 평준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베이스에서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상향 평준화가 됐다. 모든 팀들이 이제 과거같이 승부자판기가 되는 팀은 좀 리그에 없다. 있어요. 있어요. 누군데? 없다. 하반기엔 있을 것 같아, 하반기엔. 다만 이제 야수 뎁스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타구 투저가 심해지는 이유는 역시 이제 투수 풀이 너무 약하다. 모든 팀들이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야구가 시작.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근데 문제가 있죠. 참 기아랑 저희가 FA를 좀 놓고 보면은 저는 기아는 정말로 모 영상에서 봤는데 웅크리고 있다가 가장 큰 먹잇감 하나를 잡아요. 정확히 포획을 해. 근데 우리는 사실 그냥 야 우리 FA 살 거야 다 모여봐 이렇게 굉장히 매입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 같은 좋은 모델이 있지만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기반이 되고 FA는 그 중에 잘 안 되고 있는 포지션을 영입을 하는 게 FA인데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지션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FA 누가 풀렸지? 그럼 이 선수? 그럼 얘를 사야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이번 시즌 하나이글스는 중견수 포지션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포지션 중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뎁스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해든님이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올리셨던 그 초반 영상에 보면은 왜 하나 이글스가 약팀으로 있었나에 대해서 이제 자체 진단하신 영상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오래된 옛날 이야기서부터 좀 있어요. 예, 자꾸 하반 드래프트 이제 하반에 이제 지명 포기하고 선수들 이제 자꾸 전력 유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뎁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굉장히 좀 빈약하고 베스트 나인만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그 선수들이 아파. 자꾸 픽 쓰러져. 우리도 아파. 우리 팬들은 마음이 우리도 아파. 왜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그 우리 이해대님 영상에 보면은 그 베스트 영상 중에 하나인데 하나이글스가 약팀이 된 이유. 근데 제가 지난 키움과의 방송할 때 제가 그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썼던 글도 그게 있어요. 근데 거의 한 70-80%가 맞는 게 깊은 하나 팬들은 그걸 알아요. 그때 당시에 드래프트에 1, 2, 3, 4순위만 뽑았던 한 4-5시즌. 그 다음에 신생팀 우선 지명으로 지명권을 또 먼저 넘겨주고. 그렇죠. 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연구에서 1순위를 뽑아야 되는데 당시에 형편없던 지역 풀. 거기에 2군 구장이 없어서 육성을 못했던 거. 거기에 FA 투자를 너무 전략적이지 못하게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된 기간이 10년인데 사실 그럼 그걸 또 회복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아도 뭐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한평구장이 거의 이제 가게 되면 2군을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재충전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귀향길을 가는 다시는 내가 여기로 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효과는 있지만 어린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기량을 발전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을 만개하기에는 모든 인프라가 좀 열악했다. 근데
저는 구단에 대한 지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한두 사람 뭐 명조련사 우리 한국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명감독, 명장. 명코치 누가 누구를 키웠네 막 옛날에 뭐 무슨 매직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두 사람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육성 시스템이 아니라 또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 얘는 실링이 어느 정도고 득점감이냐 아니면 좀 올해 프로젝트를 놓고 봐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구분이 이제 최소한 있다. 그리고 어떤 그 플랜에 의해서 선수를 놓고 이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생겼고 굉장히 좀 체계적인 육성 방향이 생겼죠. 그래서 뭐 손승락 매직을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요즘 좀 안 좋으니까 다 뻥이었다. 또 누구 내려와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최소한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선수들 육성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시스템은 어떻죠?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이제 갸우뚱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 이글스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 중입니다. 물론 맞아요. 우상향을 하기 이전에 내려갔던 그 폭이 너무 깊어서 그렇지 하나 이글스도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 이후에 드래프트에 나름 열심히 이렇게 그리고 2022 시즌부터 2022 드래프트부터 결국은 전국 단위 지명 드래프트 제도로 바뀌면서 아주 조금씩 그나마 다른 팀과 이제 견줄 수 있는 전력이 갖춰가는 중이에요. 물론 이게 당장 뭐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 왔다고 안치홍 선수가 절대 김경무 감독 왔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드래프트의 정상적인 기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다른 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에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닐 확률이 높죠. 물 왜 주셔야 근데 얘기하는데 웃으시는데 아니 그게 웃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가 웃기냐는 아니 너무 어떤 포인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너무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약간 해봐 이거 열변 안 토했어. 그래서 약간 물을 마시라고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되게 약간 그만큼 되게 진정성이 보이는 그런 거에서 한 건데 비웃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얼굴 표정을 잘하세요. 자꾸 희죽희죽 웃고 그러면 되게 없어 보여요. 이 팀다운 아니, 그런 팬의 품격을 좀 지켜줬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1위 팀답게 해라 좀. 괜찮아요. 비웃음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비웃음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요즘 기아 팬들은 이렇게 굳이 저지를 안 입고 다녀도 이렇게 딱 길거리에서 보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핸드폰 보고 희죽희죽 웃고. 어깨도 좀 아, 이렇게 돼 있고. 요즘 빠방해지고. 이런 거 보면은 기아 팬? 그러면은 뭐 거의 한 10분 맞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기아가 올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사실 요즘 올해 전 제일 재밌던 게 2등만 올라가면 기아가 그렇죠. 억만티. 네. 억만티. 엉덩이만 건들면 막 그냥 쥐잡듯 막 후려가지고 내보내고 뭐 하는데 수영 만지는 거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쓰담. 괜찮아. 그러다- 턱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만지면 그래서 2위 팀들이 기아 밑에까지 갔다가 처지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기아의 독주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고 사실상 남은 경기를 감안해보고 현재 기아의 전력을 보면은 기아의 한국 시리즈 직행은 사실상 많이 가능성이 높아진 이야기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네. 근데 뭐 리그가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좀 통계적이나 숫자적으로 보면은 기아가 앞으로 잔여 경기를 5할 승률만 맞춰도 지금 2, 3, 4에 있는 팀들이 막 8연승, 10연승을 하지 않는 이상 좀 뒤집어지기 어려운 건 좀 맞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하나랑 남은 경기가 5경기예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은 리그가 사실 1위 밑에 이제 2, 3, 2위부터 4위까지는 되게 좀 치열하고 지금 사실 7위까지 7위까지. 치열해요. 네. 그래요. 5, 6, 7이 또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 3, 4, 5, 6, 7이 다 한 게임, 맞아. 반 게임, 한 게임, 반 게임 이런 순서라 수익만 하면 바로 뭐 바뀌는 사실 지금 이제 세 팀은 이제 사실 조금 순위 싸움에서 멀어졌고 왜냐면 최근 일주일 동안 다 연패를 했어요, 그 세 팀이. 올해가 이번 주가 좀 네. 한화에게 많이 크리티컬한 주가 맞아요. 됐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러면은 기아 뭐 지금 기아가 잘 되고 있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올 시즌 기아가 1위 하는데 1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를 꼽아주세요. 5명만. 자 여기 5명? 김도영 도영한 입삼시 사르야. 입담이 잘하 김도영.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임스 네일이 그쵸. 최근에는 좀 안 좋지만 맞아요. 그래도 시즌 초반에 기아가 결국 4월달에 벌어놓은 승수로 지금도 먹고 산다. 네. 아, 네, 이렇게 진짜 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잘 던졌던 투수가 네일. 네일. 또 네. 그리고 그 최영우 지금 타점이 1위예요. 최영우. 타점 140 타점 페이스던데 우리 거의 이제 진짜. 신인 타자. 네, 최영우. 04년생 최영우. 나중에
그 김도영이 감독할 때도 선수할 그 최영훈 선수. 이러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자, 최영훈 내일 김도영. 그리고 계속 가주시죠. 야, 그리고 제 생각에 약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굳이 꼽자. 근데 최원준도 아닐까 있지 않을까. 근데 나서 최원준보다 저는 마지막으로 꼽고 싶은 선수는 우리 황금아. 황금아 모르십니까? 황금아? 황동아가 누구죠? 황동아로 시작했다가 황은하에서 황금아까지가. 황동아. 황동아. 원래 어제 선발이 원래 황동아 선수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저희 채널에서 거의 이제 시즌 초반서부터 올해 기아 우승한다. 진짜 거의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팬들 구독자들이랑 좀 기싸움을 할 정도로 안 된다 이제 망했다 샷다 내려간다라고 할 때도 기아가 어차피 우승하니까 좀 너그럽게 봐라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잽스였는데 사실 한 번 저도 의심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윌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제 더 잔여 시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야 이건 크다. 이거는 좀 막기 힘들다. 쓰나미가 몰려왔다. 라고 했는데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황동아죠. 갑자기 2군에서 이제 올라와갖고 좋은 공을 던지면서 승리의 발판을 만드는 5이닝을 책임져주는 든든한 선발 투수가 되면서 기아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축약하는 거예요. 외국인, 그쵸. FA, 신인. 이게 잘 돼야 그 팀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 또 반대로 물어보자고요. 네네. 우리 사실 한화 시즌 초에 10경기 할 때 8승 2패로 순위 진짜 어마어마했죠. 네, 저는 시즌 초반에 그 출정식 하는데 나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한 줄 알았잖아. 대전 막 밤하늘을 다 불태워버렸어. 왜냐면은 그때 기분을 내야 돼. 그때 기분을 내지 않으면 다른 데 기분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우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주포 쏘는 거 아닙니까? 대전 지도에서 뻥 뚫려요. ICBM 쏘고.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현주소가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자체 판단해보고 네. 기아에서 봤을 때 한화가 이렇게 올해도 실망스럽게 부진하게 된 이제 을사오적 같은 네. 우리의 오적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5명이요? 5명. 너무 부족한데? 50명의 이름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가 어제 그 라이브에 댓글 달았거든요. 오늘은 우리 누가 범인인지 찾지 말아요. 그건 다 맞아요. 범죄 조직이에요, 우리는. 마피아. 미치겠다. 근데 그래도 정말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우리가 시즌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오지 않았나라는 5명을 꼽아보자면 저는 이야기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 한 명 때문에 누구 뭐 대여섯 명 때문에 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네. 하고 5명을 전제로. 꼽아보도록 범죄 하겠습니다. 조직 중에 네. 이제 수계를 뽑는 거예요, 수계.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최은호 감독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운영도 운영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팀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그런 어떤 수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고 최은호 감독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다 보시는 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최은성 선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받아가는 돈이 있고 지금 셀러리캡 구조 안에서 리그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부진해버리면 사실 팀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은성 같은 선수들이 부진을 하더라도 경기에서 제외하기가 힘들어요. 받는 연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가 크기 캡틴이고.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선수들에게 조금 가혹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최은성이 부진하다 류현진 선수가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보다도 더 아픈 건 문동주와 노시환의 그렇죠. 부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 덕분에 우리는 지난 시즌 9위를 했고 승률이 4할 2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희망을 봤거든요. 봤어요. 행복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시즌에 왔는데 이 선수들의 성장이 정체된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못하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못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두 선수의 성장이 정체돼 버리는 것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용 같은 선수들의 부럽죠. 활약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선수들을 믿고 사실 미래를 봤는데 건데. 그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가혹할 수는 있지만 그 두 선수에게 상당히 아쉽고 그 이후에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보시면 더 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게 사실 저희가 올해 올 시즌에 정말로 희망을 갖고 올 시즌을 시작했던 게 기본 베이스가 작년에 최은성, 노시환, 문동주라는 선수가 우리 팀을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왔는데 그 선수들이 작년만큼을 해준다는 전제 하에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를 좀 더 잘 깔았고 거기에 류현진을 복귀시켰으니 무조건 시너지가 나고 전력 상승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작년에 그 상수라는 그 지금 가혹하지만 운동주 노시안 최은성이 작년보다 셋 다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리니까 이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좀 저도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이글스의 모습이었다.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비록 팀이 좀 안 좋았지만 저도 되게 눈여겨보는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해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어떤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 작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발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다 기대 이하야. 문현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진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드디어 원래 우리 팀에 있었지만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에 잘하구나, 있었지만 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재능이 이제 좀 폭발하는 그런 좀 모멘텀이 왔구나 하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안 보여. 어디 간 거야? 수술했죠. 수술해서요. 또 아파 마음이 아파. 그렇게 되면서 뭐 최인호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에 작년에 전역하고 돌아와서부터 좋았거든요. 그때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죠. 스몰 샘플이지만 야 이제 뭔가 좀 보여주나 보다 라고 했는데 올해 시즌 들어가니까 또 좀 기용의 문제도 좀 있었어. 맞아요. 네. 조릴 때 좀 꾸준하게 좀 내보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그냥 들랑달랑 하니까 이 꾸준하게 가기가 좀 어려웠고 그 외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그 얼굴 잘생긴 친구 누구죠? 장진혁, 선수. 임종찬. 그렇지 임종찬이 종찬이 유니폼 많이 팔게 생겼는데 이게 좋아서 친구도 한 번 좀 잘할 때가 있었죠. 네. 근데 또 결국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이제 서산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팀의 중견수 찾기, 외야수 찾기는 몇 년째 똑같은 그림. 약간 하나도 좀 다른 의미의 매직이 있는 것 같아요. KT에 매직이 있다면 그런 그냥 다운그레이드 약간 이런 매직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 조용히 하세요. 네.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일단 끝나고 약간 아무튼 이 팀다운 좀 품격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품격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 아니, 저도 품격이 없고 싶어요. 1위하고 품격이 없는 게 낫지. 그쵸? 품격 뭐 고지식하게 살아봤자 뭐 누가 인정해 주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팀 양 팀의 올해 베스트 5, 워스트 5를 잠깐 얘기해봤고요. 자, 우리 한화랑 기아라는 이름 앞에 과거 시절 빙그레 하고 웃던. 빙그레와 해태 시절 해태. 그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음이 더 아프실 것 아니 같은데. 아플 때 다 아프고 가는 게 나아요. 사실 근데 그때 뭐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사실 우리 이글스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영광의 시대였죠. 네. 네, 영광의 시대였죠. 왜냐면 제가 처음 야구를 봤을 때 그때 한화 이글스가 시리즈를 간 해였어요. 그리고 사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은 삼성 뭐 해태 빙그레가 리그를 끌고 가던 시절이었으니까 나는 되게 강팀이었고 아까 이 친구 얘기처럼 오늘 야구를 안 봐도 다음날 뉴스면에 보면은 한번 8대3으로 이겨 있는 빙그레가 이기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자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게 롯데랑 기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